문제 책 302쪽을 보시죠.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농지법이요. 농지법 40문제 중에 2문제인데 다른 법에 어느 2문제가 출제되는 곳 공부하는 것에 그 공부 양에 비하면 차라리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농지법 놓지 않고 꼭 해두셔야 도움이 되겠죠. 뭐 그 뒤에 뭐 요약 강의노트 그쪽 좀 본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전체를 다 짚도록 하죠. 또 뭐 강의노트도 어차피 내용 보면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302쪽에 6편 농지법이 있고 제일 절 농지, 농지 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2번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 요걸 또 줄이려면 강의노트 간단히 보시는 게 낫습니다. 317쪽이요. 317쪽에 농지가 있는데요. 6-1번 먼저 쓰고 말씀드리죠. 농지 크게 묶어보면 4덩어리가 됩니다. 먼저 공간정보법에 지목이 28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전, 답, 과수원이면 지금 현재 뭐 거의 다 불법건축물을 지었네 만에 관계없이 그건 불법건축물은 철거하면 되니까 전답, 과수면 농지고 뭐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지목이 다른 25가지요. 뭐 국어, 공장용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농로, 경기 다니는 길이요. 그건 뭐 농사지는데 꼭 필요한 땅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어가 엉망진창 계량시설 부지라고 부르고 있고 1번과 2번 전답과수원과 경작재배는 직접 땅에다 농사를 짓는 거라면 네 번째 있는 농산물 생산시설 부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등을 들 수가 있고 축산물 생산시설, 뭐 돼지나 메뚜기를 땅에다 심어놓는 거 아니죠.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같이 농지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농지가 크게 4덩어리가 있고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되는 거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용도를 바꾼다. 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오로지 장애인만 쓴다는 게 아니라 용도를 바꾼다. 바꿀 전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죠. 농지 전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콘크리트가 올라서면 농지 전용에 해당할 겁니다. 두 번째요. 겉으로 볼 때는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 아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답과수면 무조건 농지니까 얘기할 게 없고 경작, 재배로 대비되는 걸로요. 첫 번째 공간정보법, 지목으로는 임야, 그쪽 관련 법에서는 산지. 산지가 아니게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역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게 농지 전용, 산지가 아니게 되는 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죠.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는 산지가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산지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그러면 계속 산지인 거죠. 산지에다가 거기다 뭐 불법으로 농사 지어봤자 계속 그건 산지이지 농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산지입니다. 말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산지이지 농지가 아니라고요. 뭐 그런 얘기고 말만 꼬여 있는 거고. 두 번째요. 그 지목으로는 목장용지가 있죠. 목장용지를 그쪽 관련 법에서는 또 무슨 법이 있고요? 초지법이 있습니다. 뭐 대관령 양떼목장 뜯어먹어라. 그쪽 법인 거죠. 그럼 그쪽 법 적용하겠다.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23가지가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에서 경작 재배하는데 경작 재배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이면요.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자유전은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왔다 갔다. 아무튼 뭐 계속 같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뭐 오늘 다음 쪽 덩어리까지는 쭉 짚고 가죠. 317쪽 계속이요. 두 번째, 경자유전이 있습니다. 경자유전. 경자, 농업기관 하는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 4글자, 8글자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죠. 경자,
그러니까 농업경영 하는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공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죠. 공적 경우 세 가지. 그러니까 국가, 지방이 소유하겠다. 그러면 뭐 농업경영 관계없이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정을 잘 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농지 전용, 논밭에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붓겠다고 뭘 했다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뭘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이나 농어촌공사 등 그러니까 각각 법 규정에 의한 취득, 법대로 하겠다고요. 법대로 농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공적 사유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두 가지요. 뭐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투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그러니까 담보농지 취득, 농업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영농자금 빌려줬다가 어쩔 수 없이 땅을 뺏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허용하는 사유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짓죠. 농사 안 짓지만 농지를 소유하게 허용해준다.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시험 연구 실습지, 그러니까 농기계 공장이요.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은 그러니까 농업 경영이 아닌 거죠. 근데 트랙터 콤바인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트랙터 콤바인을 논바닥에서 돌려봐야 됩니다.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 경영 아니지만 논바닥이 있어야 트랙터 콤바인을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형,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투기 목적, 그러니까 투기 형식이 아니라 불법으로 하지 말고 합법으로 농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말은 거창하게 주말 체험 영농 애기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농지를 돈 주고 살 수 있게 허용해 준 거고, 그다음에 농지 전용 하겠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거나 그러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 거고, 여기는 관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 개인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습니다. 허가를 내줬죠. 농지 전용하라고, 콘크리트를 부으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용사유라고요. 신고를 받아줬죠. 농지 전용하라고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허용사유이고, 그 다음에 농지 개발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는 이러저러한 단서들이 붙어야 되니까 뭐 쉽게 내지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농지는 농사짓기가 어렵죠.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11가지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번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상한 그러니까 6칸이 있는데요. 먼저 농업경영일 때는 무제한, 그러니까 6칸 중에 첫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면 무제한, 두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으면 부모님 뜻을 기리겠다 만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고 나머지 논밭 다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네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 만제곱미터까지. 다섯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는데 나머지 논밭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은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농업인과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아니게 하려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하게 합니다. 다음 주 가세요. 6-4번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첨부해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출판 네 글자로 얘기하면 소유에 대한 원칙 네 글자가 뭐고요?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미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은 계속 농사 잘 지으면 되고, 새로 농지를 사겠다고요. 새로 농지를 사겠다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경자,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자가 네 글자 뭐라고요? 농업경영이죠. 그러니까 농업경영을, 근데 여기는 새로 취득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해왔다고요? 하겠다고요. 새로 취득하는 거니까 여기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금 농업경영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농업경영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 잘하면 되고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동안 농지를 안 갖고 있었는데 아니면 그런 사람이 도시민이 귀농해서 새로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 또 아니면 농업법인이 어디에서 5,000제곱미터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00제곱미터를 더 사고 싶다.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계속 지금 같은 얘기예요.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했다고요? 하겠다고요? 하겠다고요.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내면 너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첨부해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뭐 소유나 취득이나 뭐 아무 차이도 없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시구읍면에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분수 책상머리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 시구읍면에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 표 두 번째 표에서요. 표가 5줄. 첫째 줄은 지금 경자유전 그대로고 두 번째 줄.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출판요.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셨던 앞으로 농사 짓겠다는 모든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농사 안 짓고 있다가 새로 농사를 짓겠다. 도시민.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확대하겠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있습니다. 경자, 유전 해서 등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증명은 받아야 된다. 증명 첨부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증명을 받지 않는다. 증명을 받지 않으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낼 이유도 없죠. 그다음에 뭐 땅주인 만나고 논주인 만나고요. 얼마 콜 해서 둘이 알아서 서급한다고요. 검인 받아서 등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보시죠. 뭐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느 누구는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 농업경영 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써져 있죠. 그 중에 증명을 받지 않는다. 셋 중에서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관청은 증명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요. 불가피 상속. 증명을 받아야 상속이 이루어진다. 즉 증명을 받아야 사망이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진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그러면 좋게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다음에 위에 세 가지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이 필요 없고, 그러면 그게 아닌 나머지 경우가 뭐가 있고요? 허용이 있죠. 허용 때 증명받아라. 허용 사유인데 뭐 대표적인 예로 여기요. 시험연구 실습지 농기계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기계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지, 기계 공장 농기계가 이렇게 둘쭉둘쭉 그 건물 안에 들어서 있는 나이트클럽을 지으려고 하는지, 포크레인 밑에서 춤추면 재밌을 거잖아요. 그 콤바인 밑에서요. 농기계가 들어서 있는 나이트클럽을 지으려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죠. 관청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계공장 공장장은 아무리 애를 써도 뭘 써낼 수가 없어요.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죠. 농업경영이 아니라고요. 기계공장인지 기계공장스러운 나이트클럽인지 관청에 조장을 받으라고요.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단에 넣으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되는 거고, 보시면 그 표에 두 번째 표에 5째 줄이요. 두 번째 표가 5줄, 5째 줄. 점. 행정청은 증명받지 않는다. 행정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지 않는다. 증명을 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사망 때 증명받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 점. 위 세 가지가 아니면 증명받아야 된다. 점. 농기계, 기계공장 공장장, 체험연구 실습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경영하는 게 아니므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다. 농업경영 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증명은 받아야 된다.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 농지법 두 문제 좀 천천히 다뤄놓으면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시죠. 지금 계속 이 경자 유전에 대한 겁니다. 경자 유전.
그다음에 그 6-5 농지 처분요. 7번 보시죠. 경자 유전 농업경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그러면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내다 팔으라고요. 뭐 무슨 뭐 그 종교에 무슨 책 중에 그 경전 중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농사 짓지도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 게 뭐고요? 농지 처분이죠. 그러면 농지법,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 지켜야 될 게 녹색 불 때 건너자. 그게 아니라, 농지 처분 사유 10가지에 해당하면, 처분 사유 해당한 날부터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농지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 사유에 해당했는데 10개월째 처분하지 않고 있어요. 농지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1년 내 처분하라고 돼 있잖아요. 1년 딱 지나면 농지법 위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내다 파세요. 처분하세요. 처분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다음에 그러면 처분을 해야죠. 농지는 덩어리가 크니까 얼마 안에 처분하라고요? 6월 안에 처분을 하라고요. 법도 위반했고 관청에서 기를 줬는데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뭘 때리는군요? 이행 강제금을 때리게 되는 거죠. 뭐 연일에 20%씩 때린다. 근데 농지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커서 중개업소에 내놨는데도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꼼짝없이 이행강제금이요? 억울하잖아요. 나 농사 안 질란다. 너네들이 내 거 사가라.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할 바 다 했죠. 안 사간 지네들이 잘못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상 내용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고, 보시죠. 네, 앞에 책으로 가시면 책의 앞부분이요. 302쪽. 302쪽에 6편 1절 농지 약 굵은 1번 농지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양과 1번에 전답과수원 사선극부예요.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생식물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양과 1번 위 1 토지의 개량 토지의 시설 개량을 괄호 넘어가세요. 을 위한 부지와 뭐 개량시설 부지인데요. 못하겠네요. 개량시설 개량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는 뭐 법이 엉망진창 개량이라고 하는 거죠. 유지 물 담아놓은 땅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로 농사짓는데 경운기 다니기를 꼭 필요한 땅이죠. 개량시설 부지와 그 다음에요. 부지와 그 다음에 사선극부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시설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괄 3번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등이 같이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지만 농지에 아닌 것 세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어찌고 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게 아닌 3년 미만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은 농지가 아니고 2번 어찌고 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괄호 넘어가세요.를 거치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면 산지가 아닌 대농지 등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계속 산지이죠. 산지에다가 불법으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해봤자 그건 불법이지 다시 산지는 산지이죠. 농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조지법에 적용된 초지가 있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매 뜯어먹자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네모의 농업인의 범위 다음 쪽 네모의 농업인 그 셋째 줄에 손가락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 경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방울토마토 조금 키운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농업 경영은 아니고,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게 그러니까 농업 경영입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뭘 소유하게 하는 거고요.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업 경영, 그러니까 전문 경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동업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숫자는 뭐 이것저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가 뭐 최근 들어서 2번 연속 뭐 이렇게 이상한 세부적인 숫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앞쪽이요. 302쪽 아래 네모 농업인의 범위 기억번,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인생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다음에요. 거기 사이에다가 재배하는 자, 그 사이에다가 또는 쓰시고요. 또는 그러니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어디 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 시설 재배. 그러니까 디귿번, 대가축 2, 그다음에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000,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치 또는 같죠. 또는 그러니까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번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인요. 그러니까 농업 자리가 좁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아시니까. 그러니까 농업이냐, 그러니까 농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면적 얼마요? 1000 이상. 아니면 날짜, 며칠이요? 그러니까 90일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90일. 또 아니면 시설재배, 농업 얼마 이상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100평, 3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축산업이요. 그러니까 축산업인데, 그러니까 축산업을, 뭐, 거기, 그러니까 대가축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10, 100, 1000. 그다음에 꿀벌은 많으니까 10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외우기가 편하겠는데 1, 10, 100, 1000, 10군 그러면 1, 그러니까 대가축 소요. 소 한 마리 있으면 쓸쓸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소 몇 마리요? 2마리부터 시작을 한 거죠. 나머지는 그냥 뭐 1, 10, 100, 1000입니다. 거기 뭐 그 뭐야 옥자는 대가축이요? 소가 중가축이요? 몰라요. 그 영화에 옥자 있었잖아요. 큰 돼지요. 영화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하지 않고 넷플릭스인가 거기서만 영화관에서도 했나요? 예, 아무튼요. 아무튼 큰 돼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돼지는 대가 죽여, 소가 죽여 모르겠어요. 뭐 그건 몰라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아무튼 뭐 일십, 백천, 10군에다가 소 한 마리 쓸쓸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며칠이요? 120일. 그 다음에 돈이요. 그러니까 돈, 연간 판매액 얼마요? 그러니까 120만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농업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숫자에 몇 번만 소리 내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요. 303쪽에 제2절 농지의 소유. 그러니까 1번 농지의 소유 제한, 양보 1번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문장은 또 뒤에서 볼 거고요. 양보 1번 예외. 다음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그러니까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11가지를 다 써놓지는 않으셨네요. 11가지를 다 써놓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업관,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요 세 단어는 쓰시죠. 그걸 써두면 여러 가지가 편해집니다. 공적, 불가피, 허용. 그러니까 기업권은 공적인 사유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첫 두 줄은 읽을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 아세요. 니은의 셋째 줄. 필요로 하는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그러니까 종묘, 생산지 등이 있는데 아까 보였고요. 기계공장, 공장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허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주말 체험 영농 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거 뭐고요? 농업 경영. 그 중에 농업,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 이게 있고, 여기는 농업 경영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게 해줄래니까, 여기 도시 사람들 농지를 소유하게 해줄래니까 농업인이 아니게 하려니까 얼마 미만이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죠. 농업인이 아닌 개. 숫자는 뒤에 있고요. 또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리을번에 상속은 이 셋 중에서 뭐에 해당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이죠. 그러니까 미음번 8년 이상 농업경 하는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도시로 나갔지만 소유하게 허용해준다. 허용 사유이죠.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농지법 말고 다른 법에서 손대지 마라 라고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304쪽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농지 소유상한 양과 1번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위에다가 농업경영 쓰시고요. 농업경영일 때는 무제한. 그 다음에 이제 양과 2번 예외. 다음의 경우는 일정한 범위까지만 알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땡땡. 상속에서 농지를 추구한 자로 농업경영 하지 않는 자는 상속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사선 그구요. 그러니까 이 경우 한국농축공사 등에게 위탁, 맡겨서 농지를 임대,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이농 땡땡. 8년 이상 농업경영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단위 소유 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이 경우 농업종사 등에게 위탁, 맡겨서 농지를 임대, 사용되는 경우 소유상한 초과하는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3번 주말 체험 용농 하고자 하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면적 계산은 소유원 전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평면적으로 한다가 있습니다. 굵은 3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라고요?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증명받아서 등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전체 다 결론은 요거 하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것만 짚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요. 어디 갔네. 그러니까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허용 때 증명받아라. 그것만 소리내고 계시면 그러니까 나머지들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양과 1번 원칙.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바로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가세요. 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넷째 줄에 시, 구, 읍면이죠. 그러니까 읍면의 윗사람이 대부분 군수겠죠. 군수, 책상머리 앉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산에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시, 구, 읍면. 그러니까 자, 발급 시정지 적합하면 원칙으로 4일 이내 증명을 발급해준다. 시, 구, 읍면 네 글자 4일 내 발급해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러니까 증명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6가지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2번 다시요. 밑에 셋째 줄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별표 둘. 다음 6가지 경우는 농업경영 표시요. 농업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표시요. 아니하고 증명을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6가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하면 2일 내 증명을 발급해준다. 7번 보시죠. 아까 여기요. 그러니까 누가 증명을 내준다고요? 시, 구, 읍면 몇 글자요? 네 글자. 며칠이요? 4일. 여기 이쪽 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며칠이요? 2일 내 내준다. 그러면 다음 쪽 가기 전에 그 뒤쪽 304쪽 밑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2번 다음 6가지 경우는 뭐 하는 경우라고요? 농업경영 않는 경우라고요. 표시한 경우에 농업경영 아니하고 표시했잖아요. 좀 304쪽 밑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2번 다음 6가지 경우는 농업경영 표시했고요. 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 경영 하는 경우예요? 안 하는 경우예요? 안 하는 경우죠. 칠판요. 농업 경영 하는 경우요? 안 하는 경우요? 안 하는 경우라고요. 안 하는 경우인데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증명받지 않고 상속때 증명받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허용 6가지 사유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허용 사유인데 이제 8년은 이제 저 사람은 도시로 나간 사람이고 기타 하나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305쪽 제일 위에 있는 박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다 묶으시고요. 5개요. 5개 다 묶어서 허용 쓰시면 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는 다 허용 사유입니다. 뭘 허용하고 있어요? 7번이요. 농업 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사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뭘 써낼 수가 없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는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비읍번, 공공토지 비축 비읍에다가는 세모하시고, 그건 초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괄의 2번 예외.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증명받는 게 원칙, 증명받지 않는다.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묶으면 그게 3가지죠. 그러니까 뭐이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차라리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 국가지방자산체 앞에다가 공적 사유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점이요. 상속과 담보농지 취득, 두 번째, 세 번째 묶으시고, 상속과 담보농지 취득은 상속 뭐고요? 불가피한 경우이죠. 상속, 담보농지 취득, 불가피. 그러니까 네 번째 점이요. 농전용 협의, 칠판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무슨 사유고요? 공적 쓰시고요. 공적. 그 다음에 그 아래 점 4개 묶으시고요.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 완성, 해당 법률의 환매권자 4개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이미 소유. 그 사람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점, 그러니까 농지용 증진사업은 별도 사항이고, 그 아래점 3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공유수면 매립농지, 그러니까 토지 수용, 그러니까 3개 묶으시고, 공적. 그리고 얘가 왜 공적 사유지? 그러면은 공적에다가 괄호 하시고 법, 괄호 닫고 쓰시고요. 각 법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그 설명들이 좀 뭔가 길게 다 써놓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점, 국가지방 당연히 공적 사유죠. 상속 애고했을 뿐이고, 담보농 취득 어쩔 수 없이 뺏어오게 되고, 둘 다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그 아래점, 농전용 협의, 관청이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공적인 사유이고, 그 다음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 4가지요. 농업법인의 합병, A법인, B법인, 각각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를 C회사로 합칩니다. 각각 회사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 이름만 합친다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거였죠. 말했자면 공유, 농지의 분할,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할, 물리적으로 쪼갠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부동산 이미 몇 년 넘게 갖고 있었고요. 20년 넘게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해당 법률 환매권자가 환매권으로 농지를 취득, 환매권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논주인이 있었다고요. 논주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청 쪽에서 뭐 한다고 땅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갑다. 근데 한참 동안 뭘 안 하고 있고, 뭐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놈들아, 뭐들로 가져갔어? 내놔. 다시 돌려받는 게 뭐라고요? 환매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용 증진사업은 뭐 그쪽 알아서 그 계획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3가지요. 한국농운총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쪽 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요. 공유수면 매립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수용, 토지보상법이 따로 있죠.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다 공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일 앞에서는 그러니까 공적, 불가피, 이미 거기다 넣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요것만 몇 번 소리내시면 이쪽 문제는 뭐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박스 아래 별표요. 그러니까 농전용 협의
협의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지만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것을 또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 괄호 넘어서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 안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다시 그 별표의 첫째 줄이요. 농지전용 협의에다가 칠판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공적 쓰시고요. 공적인 경우에는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다 아시는 거죠? 첫째 줄 끝에 농지전용 허가는 세 가지 중에서 무슨 사유고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8글자예요. 이 전체를 다 줄여서 요것만 갖고 계시면 문제는 다 푼다고요. 이거는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격까지. 그러니까 8글자 허용 때 증명받으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은 아니고 그것은 잡아두시고 거기다 나머지 격까지를 부르면 아주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째 줄 끝에 농지전용 허가는 허용사니까 허용 때 증명받으라. 증명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비교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이요. 305쪽의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농업법인의 합병. 그렇죠? 농업법인의 합병은 5가지 중에서 무슨 사유고요? 이미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증명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줄 끝에요.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나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업경영학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증명 위에다가 플러스 농업경영계획서. 이러면 얘기가 막 이상하게 복잡해지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써야죠. 코다리 냉면. 동영상에 코다리 냉면 지금 잠깐 찍혔습니다. 이 음식점.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요. 그러니까 귀농한다든지 도시민이라든지 농업인이 확대한다든지 농업법인이 확대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뭐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써내서 증명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거기 농업인은 그러니까 그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된다. 위에다 플러스 뭐도 써내야 되고요. 농업경영계획서도 써내야 됩니다. 괜히 짚었네요. 그러니까 거기들은 그냥 이렇게 이 기본표를 아시면 되는 건데, 예, 그거 뭐 이거 갖고 하나하나 사유를 다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죠. 네, 됐습니다. 다음에 그 셋째 줄에 뭐 당구장 표시는 별표는 관계없고. 자, 여기까지 해서요. 큰 이제 농지법 이제 두 토막 중에 앞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지 개념, 그다음에 농업인 정의가 있고 경자 유전 농업 경영 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아닌 경우 세 가지 경자 유전 농업 경영 하겠다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책에서는 농지 처분이 뒤에 빠져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세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311쪽이요. 311쪽에 제5절 농지 처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농지 처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유 갖고 나온 거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 3번과 4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그러니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착수 두 글자 대부분 몇 년요? 2년이죠. 양권 4번. 그러니까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이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할 필요는 없고 농지 소유상한 초과분만 처분하면 된다. 아까 10제곱미터까지 가질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12,000을 갖고 있으면 2,000을 팔아서 없애면은 법에 적법하게 되는 거죠. 초과분만 팔면 된다. 굵은 2번, 양과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지 처분 명령 시장구청장이 때린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처분 의무기간 내에, 그러니까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내용 땡땡. 처분 의무기간은 저 위에 있었던 1년을 얘기하고요.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이제 앞으로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때린다.
양벌 위반, 이행강제금, 농지소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이 여기서는 이제 얼마고요? 6개월이죠. 6개월 안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구청장이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 해당 금액을 매년 1회 부과한다. 양벌 3번 매수 청구. 나 농사 안 질란다. 꼼짝없이 이행강제금 억울하잖아요. 나 농사 안 질 테니까 너네들 사가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자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청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매수 가격은 기업권 원칙 땡땡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가는 겁니다. 뒤에 니은은 관계없고요. 다음에 3번 직권 유예 갖고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다음에 이제 그 준용 농지법 두 번째 덩어리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